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수요일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가계 자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고용단에서 어떤 식으로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고용 상황을 보시면 제가 지금 최근에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 코로나 이전에는 평년에는 63% 정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뭐 아시다시피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려웠고, 어, 뭐 보육시설, 학교나 이런 곳이 폐쇄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맞벌이 하던 부부 같은 경우에도 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 명은 집에 잔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빠졌던 상황이 나왔던 거고, 그게 이제 리오프닝 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한 상태고, 어, 올해 중순부터는 사실상 거의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보는 게 맞죠. 물론 이제 아직도 걸리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되게 많이 걸리고는 있지만, 그렇게 사망률 자체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요즘은 있죠. 거의 이제 뭐 리오프닝도 됐고 마스크 벗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부분 풀리고 보통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 코로나 시기에 급격하게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어요. 되게 많이 회복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1%포인트 정도는 경제활동 참가에 이 비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중순까지만 해도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꺾이고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62% 가까이 많이 하락한 상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뒤쪽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빠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보입니다. 제가 9월 달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유튜브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히스패닉계 취업률 보시면 실업률은 뭐 괜찮은 걸로 나오는데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빠지는 걸로 봐서는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이 경제활동 참가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용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업률은 최종 토탈 결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부 항목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DP 이거 논팜 그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인데 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그 2년짜리로 잘라서 지금 다달이 나와 있는 지표로 보시면 되는데, 매월 나오고 있는 고용 변화를 보시면 뭐 되게 많았을 때 뭐 60만까지 나왔던 이런 경우도 있었고, 올해 4월? 그쵸. 이 부분쯤에 4월, 5월 이쯤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고용 수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게 하반기 쪽으로 들어오면서 쭉쭉쭉 빠지면서 이거를 높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일단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인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최근에 나온 12만 7천도 사실상 굉장히 안 좋게 발표된 걸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 실업 고용단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은 전부 다 굉장히 후행하는 지표예요. 내가 실제로 실직을 당해가지고 실직자가 되더라도 내가 실직자 판정을 받고 실업률에 저 통계에 포함이 되기까지는 한 석 달 정도 레깅 타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스갯소리 중에는 파월이 하고 있는 이런 금융 정책이 마치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당장의 이 고용 상태를 보면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단에서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후행성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상 예, 말이 맞진 않아요. 그나마 실업 지표들 중에서 굉장히 선행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뉴스 기사죠. 뭐, 이 기업 실적 같은 거 발표할 때 향후 뭐 채용을 줄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예, 좀 해고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보시면 돼요. 실업을 한 다음에 실업수당 받는 건수로 보면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정 20만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그냥, 예, 그냥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되는데, 요 왼쪽에 있는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이게 끝자락에서 들어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편입되고 있는 실업자들은 일정한데 연속으로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은, 사람들은 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 편입되는 애들은 있는데 실업자 중에서 고용이 돼서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은 줄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새롭게 나오고 있는 실업자들은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내년 1분기에는 분명히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냐? 3.5, 3.7 뭐 이러고 있죠. 이번에 나온 것도 3.7%가 나왔는데 11월 달 그 실업률 지표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한 분기 정도 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3.7%는, 예, 좀 이렇게 조금, 예, 좀 이 경제 활동 참가율로 인해서 이렇게 착시 효과가 발생된 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판단이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게 포인트예요. 실업자는 내가 노동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분류하는데, 만약 내가 구직 활동을 자꾸 하는데 직장이 너무 안 구해져. 그러면 그냥 뭐 알바나 이렇게 단기 고용에 포함되면서 잠깐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이 노동 이 수익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실업자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됩니다. 노동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업자로 포함이 되면서 실업률의 상승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비경제 활동 참가자로 넘어가면서 이 경제 활동 참가율은 빠지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발생돼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올해 그 4월에 썼던 경제 활동, 이 미국 경제와 관련된 보고서 썼던 거 있죠. 4월에 썼던 거. 거기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거든요. 이 경제 활동 참가율이 회복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했던, 예,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여전히 나오고 있고, 요 전 단계에 대해서 이거 미국의, 잠시만요. 미국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고용노동부의 뉴스에 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코노믹 데이터, 인플로이먼트 시츄에이션. 요 데이터를 들어오시면 12월 2일에 나온 이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쭉 내려서 제가 이거 몇 번 소개를 드렸었죠. 여기 들어와서 보는 거에 대해서. 토탈이에요, 토탈. 토탈에 보면은 요 파티실레이션 레이트, 여기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보시면 8월부터 시작해서, 예, 계속 0.1%포인트씩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양은 적지만 원래는 회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빠지고 있는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처럼 63%까지 이렇게 쭉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승은커녕 미약하지만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네, 이게 인종별로도 나와 있어요. 뭐 화이트, 블랙, 아시안, 예, 요 히스패닉. 제가 히스패닉계를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다 가시화가 되다 보면 가장 먼저 해고가 되는 부분이 비정규직이나 이 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서부터 이 고용이 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한 고리가 우리가 맨날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한 고리에, 예,
뭐 여기 인종을 뭐 뭐라 이게 좀 예, 그렇게 비하할 건 아니고 아무튼 이쪽 히스패닉계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 경제활동 참가율 여기도 동일하게 제가 9월에 그거를 이 고용보고서 해석을 올렸었죠. 보시면 66.8에서 66.1로 이 확 낮아집니다. 근데 보면은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낮아졌는데 실업률도 급격히 낮아져요. 4.5%였던 게 3.8%로 확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히스패닉계 여기 계신 분들이 갑자기 뭐 재산이 막 늘어나서 내가 일 안 해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제활동 참가를 포기하고 그랬을 거라고 유추하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소득분위 자체가 조금 낮은 예, 그런 분위에 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요때부터 제가 이걸 트래킹하기 시작했어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활동 참가율이 0.7%포인트 빠졌더니 예, 이건 뭐 동일하게 0.7%포인트 빠지긴 했는데 뭐 이게 숫자가 뭐 딱딱 맞았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부분 아예 구직 활동을 하다가 포기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냥 이거 더 이상 그냥 구직 활동 안 할래 라고 포기한 사람들은 저 실업자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낮아지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부분은 요번 11월 달에서도 보입니다. 10월 대비해가지고 0.4%포인트 낮아졌죠. 실업률도 낮아진 것처럼 보이죠, 여기 보면. 4.2%에서 3.9%로 낮아졌잖아요. 0.3%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지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 경제활동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 자꾸 3.5%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완전 고용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마치 고용단이 좋은 것처럼 자꾸 이 경제기사나 이런 게 발표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뭐 3.5% 이 숫자라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인 뭐 이 경제, 이 고용 시장의 상황을 유추하기 위해서 그 실업률이라는 통계를 통해서 예, 간접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지. 실제 경제 상황을 단순히 그 숫자 3.5라는 숫자가 딱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의 오류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그게 자꾸 3.7%니까 고용시장이 좋아서 이 경기 침체가 안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미 실질 경제에서, 실물 경제에서는 고용단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에 보시면 제가 이거 한국은행에 되게 좋은 보고서 많이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이거 보시면 조회수 보시면 예, 1,000이 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양질의 보고서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11월 고용지표 내용 및 뉴욕 금융시장 반응 요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 조회수 300밖에 안 되네요.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똑똑한 분들이에요. 되게 양질의 보고서예요. 보시면 11월 고용 보고서를 이제 정리를 해서 올리신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유지. 보시면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가 농업 부분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 감소가 반영되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였음에도 실업률은 유지되었다라는 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했던 부분이랑 요것도 뭐 일맥인 것 같고 여기 나중에 한번 들어오셔서 요거 한번 이게 쭉 확인해 보시면 우리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거 해석하는 거 어렵잖아요. 이거 뭐 되게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주는 예,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은 통화 그런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연구소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도 되어 있고 이 각 은행, 금융사들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 은행사별로 금융사별로 이거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시면 이런 거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
잠깐 넘어왔습니다. 다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용 비용. 우리가 인플레를 무서워했던 이유가 임금 인플레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부분이 되게 좀 문제가 됐던 건데, 최근에 보시면 이 고용 비용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작년부터 되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파월이 갑작스럽게 이 테이퍼링으로 이 진입을 했던 게 요거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요 21년 3분기 고용비용 지수. 3분기 고용비용 지수니까 10월에 발표가 됐겠네요. 10월 말인가에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파월이 갑자기 이 고용비용 지수가 1.3%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라서 테이퍼링, 이 금융정책을 갑작스럽게 긴축적으로 돌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은 이것만 보고 있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 와가지고는 좀 이 부분을 시장에서도 주목해서 좀 다루더라고요. 뭐 경제 뉴스나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 근데 진작부터 파월이 이 긴축으로 돌리는 데는 요 1.3이라는 요 숫자가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보시면 1.4에서 1.3, 1.2로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플레는 그래도 하향 추세였던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었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인플레 단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이 임금 인플레에서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비농업 부문 생산성이에요. 이 고용 비용 자체가 높다 보니 이 생산성 자체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이거 5년짜리로 제가 들고 온 거예요. 거의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생산성 자체가 임금 인플레도 그렇고 뭐 원자력단에서 발생된 여타 인플레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생산성을 굉장히 해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2년에 들어와서는 뭐 마이너스, 이 절대값 자체가 너무나 큰 부분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제조업 부분이 좀 수익성 악화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생산성, 이 고용비용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생산성 부분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그리고 저번 주 맞나? 저번 주에 발표된 이 고용 보고서 보시면 이 평균 시간당 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0.6% 발표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완전 폭포수처럼 흐른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평균 시간당 수입이 0.6% 나오면서 예상이 0.3%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임금 인플레와 관련 연관시켜서 예, 갑자기 그렇게 급락을 했었고, 근데 장 마감할 때쯤 되니까 많이 회복했었죠. 제가 2% 넘게 하락하는 거 봤었는데 장 마감할 때 한 0.6%인가 하락한 걸로 마감했던 것 같아요. 1%포인트 이상 회복하고 마감이 됐었어요. 저점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조금 예, 우리가 생각했던 뭐 인플레 높네 낮네, 그러니까 인플레는 넘어갔고 이제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 상황 자체가, 국면 자체가 넘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bad is good이 이제는 아닐 때가 올 거예요. bad is bad가 되는 때가 이제는 거의 왔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반응 자체가 지금 요즘은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뭔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졸투 구인 보고서, 졸투 구인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구인율이랑 실업률이랑은 반비례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실업률은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인에 대한 이 초과 구인 수요가 있는 거니까 노동 수요가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보세요, 이거. 이 700만에서 1000만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구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뭐 그 이유 중에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코로나 때문에 미국 땅에서 일하고 있던 이민자들, 이민자가 아니지, 이 뭐야,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다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국외로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추방이 된 상태, 추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이제 그나마 좀 이제 리오프닝 되고 하면서 예,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 밖에 나갔던 해외 노동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 일자리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무엇보다 경제활동 참여율 자체가 낮은 부분이 이 높은 초과 노동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자리, 빈 일자리가 존재하는 한 실업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나마 좀 이 1,100만에서 1,000대로 떨어졌던 이게 8월에 발표됐나 그랬을 거예요. 예, 8월 달 그 구인 수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아 이제 진짜 실업률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바로 다음 달에 다시 1,060만으로 회복하면서 예, 좀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배팅이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걸로는 여전히 1,033만으로 1,000만 아래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업률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요 졸트 보고서에 나오는 이 구인수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인수가 줄어야 실업률이 올라간다라는 요 베버리지 곡선과 요거를 참고했을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업률은 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1년 1월부터 그냥 쭉 빠져가지고 지금 3.5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건데 요 오른쪽에 보시면 퇴직률 우리 21년에 이 나스닥 16,000 가던 그 어마어마한 상승기 그때 제가 신문에서 맨날 보던 게 하나 있어요. 은퇴자들 자산 증식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자발적 퇴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 뉴스 기사가 한동안 신문 맨날 그걸 지배하던 때가 있었어요. 자산이 너무 급격하게 불어나다 보니까 그냥 조기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기 은퇴가 키워드였어요. 거의 한 달 동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 3%의 높은 퇴직률을 자랑했던 거고 그때부터 쭉쭉쭉 빠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때는 상승장 때문에 이 퇴직률이 올라갔다고 하면 최근에는 올해 내내 뭐 빠졌죠. 올해 내내 자산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약간 퇴직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아 그냥 조금 더 다녀보자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퇴직률 자체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퇴직률도 발표할 때 자발적 퇴직이라는 딱 이 별도의 이 통계가 있어요. 그 부분도 하락하는데 제가 그거 제가 어디서 찾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거는 제가 못 찾았는데 아무튼 그냥 퇴직률만 보더라도 퇴직률이랑 자발적 퇴직률이랑 이 경향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빠지고 있냐면,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 노동자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욕구는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는 사실상 올라가는 게 맞아요. 지금 놀고 있는 비경제활동 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뭐 자산도 많이 빠지고 경기 침체도 오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노동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는 그 사람들도 일할 마음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퇴직률이 빠지고 있는 부분에서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서 이 초과 노동 수요가 1,000만 아래로는 일단 내려와야 실업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보일 것 같고,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올해 그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감원 발표를 정리한 거예요. 보시면 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넷플릭스, 메타가 진짜 컸죠. 직원의 13%, 11,000명을 해고해요. 아마존 어디 있어? 아마존의 해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그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많긴 한데 나머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일용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뭐 이렇게 약간 계약직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화이트 칼라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발표들이 진작부터 나오고 있는데 실업률이 왜 안 올라? 라고 우리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화이트 칼라예요. 은행단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뭐 1만 명 이상 감원한다고 했고, 예, 뭐 다른 은행들도 제가 감원한다는 거 많이 봤는데, 이거 보시면은 부동산 쪽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베터닷컴 같은 경우에는 3,500명 해고, 론디팟은 4,800명, 레드핀도 부동산 쪽에서 통계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뭐 1,200명 정도 이 감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생각해 보면 화이트 칼라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블루 칼라 쪽이 아니고 화이트 칼라 쪽인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외곽의 약한 고리부터 부러지기 시작하는데, 예,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뭔가 그 실업률이 올라갈 거야. 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블루 칼라 쪽에서 해고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했던 거는, 예, 조금 그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컨퍼런스 보드 지표가 진짜, 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컨퍼런스 보드에 있는 이 고용 동향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 보드에 들어가면은 요 보고서가 있어요. 이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가 실제로 이 비농업 고용과 얼마나 유사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트래킹해 이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컨퍼런스 보드 설문에 들어가는 이 고용 동향 지수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보시면 뭐 실업보험 청구, 그다음에 기업들의 충원 계획, 그리고 이제 채용 공고들, 산업 생산, 이런 항목들을 인덱스화 시킨 게 이 고용 동향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 동향 지수가 10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실업률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는 3.5%, 그러니까 3.7%였죠. 아직 그게 이렇게 뭐 크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예, 이 가장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9월부터 하락 추세를 타기 시작해서, 예,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고용단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예, 분명히 한 분기 전단에서의 그 실물 경제를 반영했던 레깅 타임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실제 실물 경제에서 고용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 3.5%, 3.7% 하는 숫자 자체가 뭐 수학 100점, 국어 100점 이렇게 그 지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물 경제가 어떤지 그 이면을 봐야 된다라는 걸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고용단도 사실상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 달러 쪽에 뭔가,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을 보니까 너무 급락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은 달러 쪽에다 좀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1290원에서 이 펀더멘털에 1290원은 아닌데 싶어서 바로 달러 쪽에다가 행동을 옮겨서, 예,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한 3% 정도, 이틀 만에 한 3% 정도 수익이 나서 꽤 괜찮은 상태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환율의 적정 환율 자체는 지금 1350원으로 보입니다. 근데 1290원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여가지고 제가, 예, 좀 투자를 하게 된 거고,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좀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잉!